예, 안녕하십니까. 이춘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장진숙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 드시거나 또 젊은 분들도 많은데 이 청각 장애라든지 보청기 거기 전문이시거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진숙이고요. 지금 퀸즈 히어링 센터 퀸즈 보청기 청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싱에 오피스는 있고요. 지금 청각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청각 검사를 한 후에 난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보청기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이명 진단과 그리고 이명 재활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보청기를 끼고 또 이렇게 장 박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진단이라고 그럴까요? 검사를 받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보험에서 커버가 되냐? 예. 이런 질문을 분이 계실 거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보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신데요. 네. 보험이 많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플랜에 따라서 다르시긴 하고요. 어떤 네. 플랜 같은 경우 좋은 플랜은 5,000불 정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렇지 않고 2,000불, 몇천 불씩 지원이 되는 그런 보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청각 그러면 기구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구에 대한 보험이 있고 또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대한 그 보험이 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국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거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돈 낚아서 못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예. 하여튼 뭐 나이가 들면서 자동적으로 청각 장애가 오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청각 검사를 하실 때는 대부분의 보험이 청각 검사는 거의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조금 내가 말을 한번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거를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이 똑똑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뭐 흐물거리는 거 정확치 않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혹시 내가 난청이 아닌가 싶어서 청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청각 검사를 보험으로 되시고 하니까 하신 다음에 보통은 한 1년이나 2, 3년 후에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제 청각이라는 거는 지금 잘 들리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안 들린다 이런 경우를 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청각 검사라든지 이비인후과를 바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갑자기 청각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그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청각이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내가 잘 들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잘 안 들린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어지러움을 같이 동반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로 빨리 전화를 해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청각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 스케줄을 빨리 좀 해주세요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빨리 스케줄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청각 검사도 하시고 그 치료도 바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는데 예. 이비인후과를 안 가고 내가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떤 친구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넘어지고 발라스를 못 잡아요. 예. 검사를 보니까 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를 가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게 밸런스를 잡는데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청각이. 예, 예.
청각의 안에 구조를 보시면요. 네. 듣는 구조, 뇌의 안에 듣는 구조가 있고요. 달팽이관이 있고 또 반고리관이라고 평형 감각을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청각, 듣는 거에 문제가 생기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밸런스라든지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균형에는 꼭 귀에서만 관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 뇌에서도 밸런스에 관한 거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꼭 귀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밸런스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이 귀가 네. 항상 간지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어른들이 예. 옛날에 누가 네 뭐 오른쪽 귀가 간지러면 누가 칭찬하는 예. 거고 왼쪽 귀가 간지러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항상 귀가 간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 뭐 왜 그런지 혹시 보통 귀 안도 저희 그러니까 피부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건조하다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엑즈마가 아토피라 그러죠 보통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귀 안이 간지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피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지러우면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귀 안은 저희가 손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지러워도 그냥 간지러움을 참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가 간지럽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건조한 경우에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도 귀 안에 귀 안쪽이 건조해서 간지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렇게 액체 같은 거를 넣어서 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피부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시면 또 피부과에서도 그런 것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뭐 의사들이나 말 들어보면은 저는 귀가 가려면 큐팁을 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한 바퀴 휙 돌리는데 예, 그건- 저희는 이제 큐팁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아, 그렇게 그래요? 권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귀 안에는 저희 팔뚝만한 거 이상으로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귀에 넣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귀를 보시면은요. 저희 귀 바깥쪽은 연골로 돼 있어요. 이게 연골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약간 뼈 조직으로 이렇게 안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귀 왁스가 생기는 거는 연골 있는 부분에서 왁스가 생기게 돼요. 네. 그리고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나 그럴 때 이 연골 부분이 귀 안에 이렇게 귀 웨이더가 있으면 귀 구멍이죠. 그럼 바깥쪽이 움직이면서 귀지가 생긴 거를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동적으로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피부 조직이 세포가 계속 죽고 생성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그 안에 세포들이 귀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귀지는 밖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큐팁을 쓰시면은 저희가 그 귀지 같은 거가 안쪽 뼈가 있는 부분으로 귀지를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말을 하고 음식을 먹어도 귀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가서 서 있게 되면은 나오지를 못하겠죠. 예. 그러면서 계속 큐팁을 쓰시면 귀지가 계속 그쪽으로 밀리니까 그게 귀지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귀를 막게 되는. 저희 보면 귀를 이렇게 막으시면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예, 것처럼 귀지가 꽉 막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명도 들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큐팁을 쓰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제 환자분 중에 또 어떤 경우가 있으셨냐면요. 너무 간지러우셔가지고 큐팁을 쓰셨나 봐요. 근데 쓰시다가 어떻게 몸을 이렇게 잘못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고막이 손상이 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큐팁은 권하지를 않고요. 정말 큐팁을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귀 바깥에만,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만 쓰시는 걸로. 그리고 샤워하셔서 그냥 티슈로 물기를 닦는 정도, 그냥 티슈로 그냥 닦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시는 거를 권해요.
네. 여태까지 큐팁 에브리데이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그래서 문제가 있나 요새 좀 기분에 이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저 평생 큐팁 썼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러면 고쳐야 되겠네. 네, 그럼 어때요? 우리 그 장로님은 큐팁 쓰셨어요 항상? 아이고 여태까지 쓰고 있죠. 오. 옛날에는 그 저 귀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숟갈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가 보면서 기지를 빼내는 게 아니라 네. 그 귀에 이렇게 파는 네. 그 숟가락 같이 생긴 거를 네. 넣게 되면 기지를 안으로 밀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그렇죠. 원리로 네. 기지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나올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세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기지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네. 우리들은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집어넣고 있었네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귀지가 생성이 되는 속도하고 지금 자연적으로 그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생성이 더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배출되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하면은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청각센터에 오셔서 이 기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약에 기지 생성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센터나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귀 청소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 방법도 지금 거기서 저 이비인후과 말고도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귀지 그런 청소하는 거 그런 것도요. 예, 그런 것도 제가 하기는 하는데요. 예. 근데 주로 이비인후과에 가셔도 예, 예. 괜찮으시고요. 그거는 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 센터가 플러싱 퀸스 예.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외국 분들이 주로 많이 오나요? 예. 처음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외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이 거의 반반 정도 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 분들이 사실 저희 센터가 있는 거를 잘 모르세요. 저희가 저도 오픈한 몰랐어요. 지도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예, 저희 오픈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 분들 사이에서 청각센터라는 그 인식이 그런 게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그렇죠.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은 조금 한국 분들이 많이 조금 계세요. 아시고 이제 말씀 이렇게 주위에 친구분들 또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박사님, 그 네.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이렇게 청각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안 되고 뭐 그런 거. 지금 주의하실 거는요. 소음으로 인해서 청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청각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나이 들어서 자연히 내가 안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귀 안으로도 피가 통하고 에너지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귀도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귀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귀는 자연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연세가 드시면서 저희 기관들이 점점 많이 쓰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귀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이제 병이 있으실 경우에 귀가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귀 보호를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건강을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을 지키는 면에서 모든 거하고 같이 되지만 특히 귀에 있어서는 소음이 귀 청각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예. 바로 옆에 2분만 있어도 그게 귀가 청각이 안 좋아지게 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데시벨
소리의 크기하고 예. 얼마 동안 오래 들었는가 그거에도 영향을 미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락 콘서트 같은 거를 예. 가시는 경우에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 가셨다가 집으로 오셨을 때 아마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삐 하는 예. 음영이 들린다든지 귀가 이렇게 먹먹하다든지 예. 잘 안 들린다든지 그게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청각 손실이 있게 되는 경우세요. 그래서 예. 귀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큰 소리를 좀 피하시고 그런 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면 톤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왜 그러냐 그러고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사는 집이 코너집에 살아가지고 교통이 차들이 왔다 갔다 오는 소음이 있는 지역에 살았어요. 아,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박사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예. 아, 이분은 어느 정도의 청각 손실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어느 정도 크시고 예. 어떤 톤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 제가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어떤 분 이제 난청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난청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분은 저주파수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고주파수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보통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거는 고주파수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뇌를 보면 뇌 안에 그 달팽이관을 보면 고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세포들이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에 제일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수가 먼저 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연세가 드시면서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고주파수가 손상이 되신 경우에는 이제 높은 소리, 높은 음의 소리를 잘 못 들으시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저도 내 목소리도 못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가늠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영향이 예.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 귀를 전혀 못 들으세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하는 걸 보고 알아듣고 말을 한다고요.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못 들으면 말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예. 벙어리가 말하면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근데 보통 이제 아기였을 태어났을 때 네. 예, 보통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던 아이의 경우에는 말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듣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는 네. 처음에 말을 배우셨기 때문에 예, 그때는 계속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귀로 들어서 말을 알아듣는 포션도 제일 크고요. 네. 근데 저희가 입술 모양을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알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그래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 저분이 난청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내 입술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게 배려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렇구나. 예. 저기 너무 말씀 고마웠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나이는 이렇게 뭐 관여하지 않고 약간 귀가 간지럽다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네. 한번 내가 난청 검사를 해보는 게 정확하죠? 예, 그럼요. 그럴게요. 너무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또 초청할 테니까 아유, 와주세요. 정말 아주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협의회 이사회가 이렇게 이민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